안녕하세요. 오늘 한돈 농가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돈 되는 강의 돈 미션 2030의 두 번째 시간을 맡은 전략 마케팅 기술부 임재원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언급했던 고비용 시대에 농가들이 어떻게 생산성과 효율을 잘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육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잘 태어난 돼지를 죽이지 않고 많이 키우고, 잘 키운 돼지를 높은 가격에 잘 팔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농장 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번 자돈 생존율을 높이자의 내용으로 이유두수를 높이면 PSY가 증가합니다. 이후 폐사율을 낮추면 MSY가 증가하게 되죠. 하지만 수익에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출하체중을 곱하여 연간 판매 출하체중이 나오고, 여기에 출하 등급률, 지육률, 지급률 등이 관여하여 최종 비육돈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농장의 매출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 금액에서 생산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하게 되면 비로소 농장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매출액에서 생산비를 빼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잘 기르고 잘 팔고 생산 비용을 낮추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 중 저는 잘 기르고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잘 파는 방법은 마지막 시간에 이혜지 차장이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산성은 수익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먼저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양도는 공장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과 같기 때문에 고정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생산성이 좋지 않으면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크게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좋은 농장은 불황에는 더 오래 버티고 호황에는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번 이유 관리와 마찬가지로 초기 성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급이기와 급수기는 항상 충분하여야 하고 자주 급여할수록 좋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동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장 내 이동이든 농장 밖으로 가든 이동 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추가 급수를 해주거나 이동 후 고영양 사료 및 면역 증강제 급여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장에 대한 관리는 눈대중이 아닌 체중 측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육성 비육 시기에도 농장 내에서 주기적으로 일령별 체중 측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구간은 70일령 측정일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71령뿐만 아니라 젖먹이에서 육성돈으로 사료가 교체되는 100일령 체중 측정을 통해 예상 성장 곡선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측정은 대, 중, 소 그룹의 체중 차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작은 체중 그룹과 큰 체중 간의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용 밀도가 높은지, 급이기가 부족한지, 사료 영양이 맞지 않는지 등 주된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정기적인 체중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육성 비육 구간의 밀사는 정말 최대의 적입니다. 하지만 농장의 정해진 사육 공간과 계절별 환경의 차이로 인해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적이 바로 밀사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영상처럼 여유 있게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보통 육성 비육사에서 출하 때까지 키운다고 하면 비육돈 두당 1제곱미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노력으로 최근 농진청에서도 발표한 놀이기구 설치를 통해 육성 비육 구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 두 가지 기구가 농진청에서 사용한 기구이며 공격 행동 횟수가 감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증체량이 8.6%나 개선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최근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는 더욱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상급이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최근 농장에서 액상급이기 활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급이기 회사별로
액상급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료를 비율별로 급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부터 돈방에서 섞어주는 형태까지 여러 형태이나 일반적인 장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고 개체별 체중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출하일령, 사료 효율이 개선되어 실제 농장 수익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급이기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을 통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 농가에서 실시간으로 사료 섭취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동군의 경우 바로 확인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만족해 했습니다. 사료의 허실과 부패, 이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격이 비싼 금 사료에서 허실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또한 육성 비육사의 경우 슬러리 피트에 쌓여있는 돈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는 돼지 성장에서는 무시 못할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원활한 분뇨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달에 있을 돈 미션 3번째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이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육돈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급이기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 급이기들은 점점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허실을 방지하고 섭취량을 늘려주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료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급이기 가격보다는 허실 방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핫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사료와 가루사료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료율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공사료의 장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표는 6개의 비육장에서 육성돈의 크럼블 사료를 먹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총 9,300여두가 28kg부터 115kg까지 크는데 2.77이라는 사료율이 나왔습니다. 가루 사료와의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 위를 보시면 논문을 통한 연구에서도 가공 사료의 효과로 증체량과 사료 효율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하일령 단축, 지육률 증가, 분뇨량 감소 등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위궤양 문제가 가장 염려되실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급이기 관리의 어려움, 물에 닿을 때 문제점, 여름철 부패, 약품 첨가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육성돈에 있어서 가공사료 급여는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는 것처럼 육성돈은 돼지 일생준 기간으로만 40%, 먹는 사료량으로는 6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농장 사료 효율에 제일 큰 영향을 주고 이를 개선한 것이 농장 수익에 크게 관여됩니다. 그리고 사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사료 효율에 따른 사료비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 400원일 때와 650원일 때를 비교하면 사료 효율 0.2 차이가 두 당 사료비에 9,200원부터 14,950원의 차이를 두게 되고 이 둘의 차이는 5,000원이나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가공사료 급여 효과로 보통 사료율 0.1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 당 5,000원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가공사료 급여에 도전이 필요합니다. 농장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육성돈부터 가공사료로 도전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점점 확장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줄일수록 문제가 되지 않기에 가공사료 급여와 함께 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경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표처럼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왼쪽부터 매출, 원재료비, 제조원가 등의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체적 항목을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이를 상시 모돈두수로 나눠서 모돈당 매출 비용을 정리하여 월별로 비교 분석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농장의 모돈 두당 비용은 얼마이고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장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대략 계산하여 넣어본 것이기에
직접 농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보시고 매월 비교 평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출금, 사료비, 약품비 등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용들은 따로 더 자세하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약품비 분석을 보여드리면 각각 품목을 첨가제부터 백신, 항생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후 농장의 사용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백신류가 34%, 항생제가 23%로 1, 2위로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월과 비교를 통해 항생제와 구충제가 늘었고 첨가제를 가장 많이 절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월별로 비교해 보면 위와 같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분석함으로써 변동비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할지 방안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이런 분석 컨설팅을 통해 이 농장 약품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농장에서 충분히 약품비 정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용이기에 사료 비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모든 농장이 돈사 군성과 환경, 품종 등이 다르고 사료 회사별로도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단 영양 수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곧 농장의 생산성 목표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 2020년 MSY 24두의 농장으로 목표대로 출하가 잘 되고 있는지, 출하 일량은 적정한지 등을 사료 구성 비율과 비교 분석하여 사료 영양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료 비율을 보면 목표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MSY 24두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출하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별 품종이 달랐을 때 같은 출하체 중에서 왼쪽에 있는 농장은 20ml를, 다른 오른쪽에 있는 농장은 23ml 등지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B 농장과 K 농장이 같은 사료 프로그램을 쓰면 될까요? 제가 만약 B 농장이라면 등지방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영양 수준을 높여주고 급여 프로그램도 다르게 갈 것입니다. 오늘은 약품, 사료, 출하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주요 항목도 분석을 통해 더 효율적인 농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비육동 관리를 위한 영양 관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사료 회사에서 사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영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료 영양은 면역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농장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고효율 비육동 관리 전략으로 성장을 위한 환경 점검, 특히 체중 측정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놀이기구, 액상급이기, 급이기 교체 등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곡물가로 인해 육성동부터 가공사료에 대해 도전하여 보시고 사료 효율을 낮춰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위해 더 세밀한 경영 분석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내 농장에 맞는 영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고효율 비육동 관리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의 마무리는 골을 넣어야 하는 것처럼 농장의 마무리인 출하 관리를 통한 비육동의 가치를 높이는 내용이 곧 시작하니 끝까지 참여하셔서 농장의 가치를 높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